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요즘 로봇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그냥 신사업 하나 추가했구나라고 보면은 방향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이 삼성은 로봇을 하나의 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도체 다음에 삼성 전체를 떠받칠 산업의 뼈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부터 다릅니다. 하나 만들어서 팔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아예 판 전체를 직접 설계하는 전략입니다. 삼성이 밝힌 미래 산업 투자 규모는 약 240조 원입니다. 이 안에는 로봇, AI, 반도체, 자동화 인프라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삼성은 로봇을 안 하면 뒤처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방향 전환입니다. 삼성이 로봇에 이렇게까지 집중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숙련된 기술 인력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사람을 못 구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상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 속도입니다. 삼성 내부 공장을 보면은 자동화 설비 도입 속도가 해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용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체하지 않으면 공장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입니다. 사람 옆에서 일하는 로봇, 공장에서 움직이는 로봇, 집 안에서 도와주는 로봇까지 이 세 영역은 앞으로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줄고 로봇은 늘어납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구조 변화입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의 로봇 전략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세 개의 축으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협동 로봇입니다. 사람 옆에서 함께 일하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빠르기보다 정확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품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로봇의 관절과 손을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이 부품은 단순한 모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오차로 움직여야 하고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해도 정확해야 하며 소음도 거의 없어야 합니다. 삼성은 이 핵심 부품을 계속 외부에서 사다 쓰는 구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 고정밀 액추에이터와 제어 기술을 한 세트로 묶어 직접 가져가려는 전략을 분명히 세워두었습니다. 이걸 잡는 순간 협동 로봇의 주도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이건 삼성의 본업과 바로 연결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은 이미 자동화 수준이 높지만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목표는 기계를 자동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로봇이 물류와 공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이를 위해 양팔을 가진 산업용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터, 오래 버티는 감속기, 공정을 통제하는 컨트롤 장치, 여러 로봇을 동시에 관리하는 운영 소프트웨어가 모두 중요해집니다. 이미 삼성 공장에 시험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단순 납품 업체가 아니라 장기 파트너나 인수 후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장은 한번 바뀌면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 서비스 로봇입니다. 아직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삼성은 이 시장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강점은 이미 집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이 이미 있습니다. 삼성은 여기에 로봇을 하나 더 얹으려는 겁니다. 집 안의 구조를 이해하고 움직이고 사람을 돕는 로봇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물을 인식하는 카메라, 공간을 파악하는 센서, 집 안에서 길을 찾는 소프트웨어, 조용하고 작은 구동 부품, 기기 안에서 바로 판단하는 AI 연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미 삼성 가전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중 이 기술을 로봇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곳들은 계속해서 관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려면 결국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역은 엔비디아가 앞서 있습니다. 삼성은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로봇 운영 환경과 호환되는 구조로 들어가면서 삼성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영역을 맡습니다. 고성능 메모리, 저전력 반도체, AI 연산을 보조하는 하드웨어입니다. 동시에 자체 칩 성능도 끌어올려 로봇 안에서 바로 판단하는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부와 협력하면서도 내부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은 삼성이 장기적으로 잡으려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구동 부품, 보고 느끼는 감각 기술, 판단과 제어를 담당하는 AI와 컨트롤 장치, 그리고 수많은 로봇과 공장을 한 번에 관리하는 운영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 삼성 로봇 전략의 핵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제 로봇은 테마가 아닙니다. 삼성은 이미 방향을 정했고 공장과 기술, 투자 구조를 동시에 바꾸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이 속도를 다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고 보는 것과 그냥 뉴스로 스쳐보는 것의 차이는 앞으로 분명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종목을 고르기 전에 이 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느끼실 겁니다. 예전처럼 뉴스에 나온 종목, 이미 급등한 종목만 보고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수익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자금은 항상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볼 때 지금 많이 올랐느냐보다 아직 시장이 제대로 보기 전이냐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관심도도 낮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초기 진입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상승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사라는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이런 히든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걸러내고 어떤 흐름에서 주목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신뢰하는 종목들만 따로 정리해서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그 과정과 판단 근거도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 사는 공간이 아니라 왜 이 종목이 이 시점에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프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는 전혀 없고 처음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텐데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간단한 폼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히든 종목 받기,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원하시는 것만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필요하시다면 여러 개를 동시에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공간은 부담 없이 보셔도 됩니다. 꼭 매매를 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고 시장을 바라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바로 투자하지 않고 제 분석 방식이나 산업 흐름 정리만 참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강요 없이 편하게 운영하고 있고 모든 혜택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조용히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삼성과 협업하는 로봇 회사 정도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위치는 삼성 로봇 전략의 핵심 내부 축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을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 손, 정확히 말하면 로봇의 관절과 손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입니다. 이 부품은 단순한 모터가 아닙니다. 사람 손처럼 섬세하게 움직이려면 매우 정교한 제어 기술이 필요하고 같은 동작을 수만 번 반복해도 오차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기술 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은 이 기술을 처음부터 내부에서 키우는 방식 대신 이미 검증된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흡수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중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완전 인수 이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기업을 넘어 글로벌 로봇 기술의 연결 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글로벌 AI 로봇 생태계와의 연결입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로봇 소프트웨어와 AI 기업들과의 협력 구조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술을 받아들이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구 협력이 아니라 실제 제품에 적용하고 양상까지 염두에 둔 단계로 해석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로봇의 자유도, 즉 관절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술도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해외 기업만 가능하던 수준의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점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로봇 배터리, 카메라, 연산 칩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엮이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한 로봇 제조사가 아니라 삼성 로봇 플랫폼을 실제로 구현하는 중심 기업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과거 주가 흐름을 봐도 시장 반응은 일관됐습니다. 삼성과의 관계가 구체화될 때마다 주가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을 떠나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삼성 로봇 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쉽게 흔들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이 판의 대장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로 볼 기업은 클로봇입니다. 이 회사는 로봇을 직접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대신 로봇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쉽게 말해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움직일 때 교통 정리와 지휘를 맡는 역할입니다. 로봇이 한두 대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장이나 물류센터처럼 수십 수백 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돌 없이 움직이게 하고 작업 순서를 조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입니다. 클로봇은 이 분야에서 국내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기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삼성뿐 아니라 여러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적용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확장성입니다. 클로봇의 기술은 단순한 이동 로봇을 넘어서 앞으로 등장할 사람 형태의 로봇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로봇 시뮬레이션 환경과도 연결되며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의 로봇 전략을 보면 하드웨어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로봇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관리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누군가는 맡아야 하고 국내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클로봇은 단기 이슈용 종목이 아니라 삼성 로봇 생태계가 커질수록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티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는 화려하게 보이기보다는 실제 공장 안에서 일을 하는 로봇에 집중해온 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정밀 공정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이 많습니다. 먼지, 진공 상태, 고온 환경 등에서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특수 목적의 산업용 로봇입니다. 티로보틱스는 이 영역에서 오랜 경험과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기술이 바로 진공 환경에서 작동하는 로봇입니다. 이 기술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한번 공정에 들어가면은 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티로보틱스는 이미 검증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력 관계입니다.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물류와 공정 자동화를 함께 고민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의 반도체 공정 자동화가 한 단계 더 확장된다면 티로보틱스가 맡을 역할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은 단기간에 화제가 되는 종목이라기보다 공장이 바뀔수록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자동화 투자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필요성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세 기업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로봇의 몸과 손을 만들고, 하나는 로봇의 움직임을 통제하며, 하나는 실제 공장을 바꿉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삼성이 로봇을 통해 만들려는 미래 구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이 판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로 옮겨지느냐에 따라 이 기업들의 위치와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단기 이슈 하나, 종목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구조 변화가 너무 빠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개별 종목보다 먼저 산업 전체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조용히 편입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무작정 매수를 유도하거나 단기 수익을 약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도체, 로봇, AI처럼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와 인수로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왜 특정 기업들이 이 시점에 언급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이어질 경우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종목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와 흐름을 박프로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도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의 깊이와 정보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의견보다 구조를, 감정보다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프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간단한 폼이 나옵니다. 히든 종목,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중 체크하셔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중복도 가능합니다. 이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 하나가 아니라 구조를 함께 보고 판단하고 싶으신 분들만 조용히 들어오셔도 충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링크 확인하시고 히든 종목,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4가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